12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개선됐지만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제시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증세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미루어진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1%, S&P 500 지수는 0.94%, 나스닥 지수는 0.9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하원에서의 플랜 B 표결이 취소되는 등 재정 절벽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수심을 억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0.31%, 프랑스는 0.15%, 독일은 0.47% 하락했습니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거친 수입이 3조 원 정도 부족해 사실상 결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로선 국회가 새 예산을 처리해 내년 집행 전까지 재정 기능이 사실상 국면에 들어갔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 감면 총액 한도를 신설하는 새 감면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억대 연봉자가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으로 연말 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2012년 증시가 마지막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거래일도 오늘을 포함하면 4일 정도 남은 셈인데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이 재정자비 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뉴욕 3대 지수가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또한 이런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08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또 매수 가능한 종목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계속 반복되는 이슈죠. 재정 절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좀 타결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플랜 B라고 하죠. 이제 베이너 의장이 추구하는 거는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세율 인상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고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표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가 주장하는 것을 한번 보면, 감 40만 달러,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 감세 혜택을 연장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100만 달러 이상에서 어느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세율 인상 조건으로 한다면 그 범위 자체가 더 좁겠죠. 당연히 오바마가 추가하는 범위가 더욱더 광범위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이너 의장이 추가했던 플랜 B가 표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오바마가 주구장하는 바는 더 이상 더욱더 어려움지 않나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오바마는 뭐 협상을 하겠다는 말을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다우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우려감에 따라서 은행주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시티그룹 자체가 약간은 하락세를 맞이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 지표 같은 경우에 좀 호조세를 좀 나타내는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는 그런 국면이 나타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일단은 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경기 회복이 더디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재정절벽 이슈 자체가 이번 달 안에 될 것으로 뭐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예상을 했었겠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연초까지도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증시 월요일장 개장을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죠. 이렇게 미국 쪽 이슈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지만 중국 쪽 살펴보면은 3주 연속 뚜렷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본다면 다시 중국으로
그런 상승 모멘텀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안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미국에 대한 불안전한 요소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요소를 조금 들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모멘텀 자체는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추세가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한번 대입해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IT 전기전지에 쏠림 현상 자체가 지금 경기 민감주로 많이 넘어온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 요즘 들어서는 또 경기 민감주가 활성화가 띄고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는 부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미끄러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민감주의 이동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한번 뽑아와 봤는데 일단 연말까지 4분기죠. 4분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 투자은행이 어느 정도 집계한 결과치는 지금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익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가 5.7%였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조금 밑도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중국 증시에 대한 바닥 모멘텀을 좀 짚는다면 212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시점을 좀 나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20포인트를 바닥권을 지지를 못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대신 상향 패턴으로 넘어갈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10개 증권사 중에 7개 증권사가 지금 이번 주에는 22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연말에 과연 이 에너지를 자체를 폭발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에너지를 폭발을 못 시키는지 여부는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대신에 지금 미국보다는 중국 증시 모멘텀이 훨씬 더 살아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좀 중국 쪽 분위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중국 관련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메일유업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 국내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1분기에 27%, 그리고 2분기 29%, 그리고 3분기에 31%까지 회복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점유율 자체가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중국 관련 모멘텀이죠.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채널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품목까지 확대되면서 다양성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한정된 수량 안에서만 판매를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목들을 다양한 루트에서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장성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좀 해보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잡아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2012년 예상 EPS 기준으로 19.9입니다. 그만큼 메일유업 같은 음식 업종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수치일 수 있는데 대신에 2013년도의 실적을 한번 겸비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12.4배로 많이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성장성을 한번 대비해서 보면 그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그만큼의 가치 자체를 높게 평가하게 되면 일단 성장성이 그만큼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시장에 과한 평가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중국 증시 모멘텀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트적으로 좀 더 살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60일선 자체도 지금 지지를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120일선까지 근처까지 내려왔는 모습입니다.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패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은 패턴이 생겼을 때 계단식으로 내려오거든요. 하지만 120일선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중국 증시 모멘텀 자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음식료 업종의 차트 대부분이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빙그레라는 종목을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반등 국면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한 번쯤 이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일단은 매물대가 가장 그인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만큼 지지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가로 한번 보신다면 29,000원에서 29,500원 사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8,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하단에 26,000원을 손절 기준선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관심 종목으로 매일 유업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오성 LST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21일에 OC에 추천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난 금요일장 하루 장중에 13% 이상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연말 장을 며칠 안 남기고 있다 보니까 네. 종목의 변화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오성 LST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은 그나마 좀 흐름이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태양광의 대장주라고 하면 OCI 같은 주식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OCI는 실질적으로 거의 움직임이 없는 반면에 이 오성 LST라든지 또 같이 말씀드렸던 신성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종목이 당분간은 약간의 그 테마성을 가지고 테마화돼서 급등락을 반복한다라는 흐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대응에 의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줄 때 저점 매수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서 단타 형태로 매수를 노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조정을 줄 때 조정이 2, 3일 이상 길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일정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일선이라든지 아니면은 11선 정도의 어떤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탄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매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흐름이 빠르고 또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 아침에 갭상승을 해서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장 마감쯤에는 약 한 1시간 반 정도 밀려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오히려 또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강세를 띠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그 기대감이라든지 재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결국 수급이 얼마나 들어와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오성 LST나 지금 현재 신성 솔라 에너지 같은 그 소형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빠른 매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AS 받아보겠습니다. 롯데 미도파인데요. 저희가 지난 12월 14일에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차트를 보니까 좀 더디지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상당히 좀 유통주들은 괜찮은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쪽이나 뭐 이런 쪽의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역시 뭐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뭐 해마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 쪽의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롯데 미도파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매수 추천한 가격 대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그 흐름이 더딘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고 주가가 잘 빠져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종목의 진행이 사실은 뭐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군에 대해서 많이 좀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답답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만큼 그 흐름에 많이 물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롯데 미도파 같은 저런 진행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주식들의 안정적인 진행의 한 모습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주만 계속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에 대해서 차분히 전략을 짜 나가는 것도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뭐 그렇게 조급함이 없고 그다음에 또 보유도 좀 기간을 늘려잡고 여유 있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롯데 미도파 같은 경우에도 기관 매수가 계속 꾸준히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강하게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롯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네. 이 롯데 그룹 쪽의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상당히 좀 좋은 진행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 매도파도 목표했던 15,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성 LST와 롯데 미도파 보유하신 분들께 도움 드리고자 저희가 AS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관심 종목 살펴보기 전에 업종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어느 업종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유통 관련주인데요. 네. 유통 관련주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어떤 상황과 많이 맞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매출 비중이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끼기 때문에 또 연달아서 뭔가 좀 대형 호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최근에 유통 관련주들의 그 진행들을 보면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셔도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우상향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당히 좋은 진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8월 달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진행이 좀 더디다 보니까 눈에는 잘 안 띄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바닥을 짚고 새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나 내년에 그 이제 정권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유통업계에 대한 어떤 규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휴일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방향이 좀 잡혀갈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많이 결정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연말에 대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관련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어서 바로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롯데 관련된 종목이라고요? 예, 오늘도 롯데 관련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뭐 원래는 하이마트로 잘 알려졌던 종목인데 이제 롯데 쇼핑이 인수가 되면서 롯데 그룹 계열사로 편입이 된 종목인데요. 사실 인수를 할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하이마트의 지금 그 가전제품 점유율, 판매 점유율하고 그다음에 롯데 쇼핑의 유통망이 합쳐지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고 했던 종목인데 막상 그것이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도 실제로는 주가가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일비재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조정을 받는 것은 단순히 8월 달부터 10월까지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나 아니면 종목의 분위기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추세가 전혀 붕괴되지 않았고 또 최근 들어서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평가를 했던 그 롯데 쇼핑과의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앞으로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67,000원에서 68,000원 정도 보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72,500원. 우선은 전 저점 저항 라인, 이평선 저항 라인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62,500원 정도로 이전 박스권 저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롯데 하이마트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 총남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래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정규국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주입니다. 원래도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대박 났기 바랍니다. 네, 2012년 증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연말 앞두고 주변 상황도 어지러운 모습인데요.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내지는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꾸려가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1월 윈도우 드레싱하고 1월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선반 형태였기 때문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업계 최저 가격 문자 선물 주식 문자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대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부터 제가 장비를 더 추가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대기하시는 분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큰 폭의 이제 하락이었죠. 이 큰 폭의 하락인데 주가가 연속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더니 이 앞부분에 이제 잉태형에서 계속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잉태형 이제 건강한 어머니에서 이제 태어난 아기들 이제는 이제 건강하지 않고 건강이 조금 잃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아기들을 이제 나오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장 자체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앞쪽에 그 잉태형에서는 주가가 이제 여러분이 매수하셨으면 돈 먹을 자리가 있었지만 뒤쪽에 이제 검은 잉태형에서 나오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서서히 이제 물려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자체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61일평 자체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자체가 굉장히 그 둔탁한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곧 61일평입니다. 61일평인데 주가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61일평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인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차 말하지만 121일평과 61일평 트레이드 크로스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보통 약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장 자체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3일 전부터 번트만 되라고 하는데 지금은 번트도 이제 확실한 번트와 확실한 도류 외에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항시 그 작년에 최고의 우승거리가 재작년 최고의 우승거리가 몸무게 140kg 이대호 선수가 도류를 한번 함으로써 토픽 뉴스가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신중한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주가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워낙 금요일 날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꼭 보셔야 될 지표가 하나 있는데 거래량 OBV 지표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OBV 지표가 시그널 안쪽으로 들어가면 장 자체가 장기 침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장기 침체라는 것은 주가가 급락 나와가 침체되는 경우가 있고 주가가 이제 횡보해가지고 침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땐 주가가 횡보해가지고 침체 나오는 그런 경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OBV 시그널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꼼꼼하게 OBV가 시그널 쪽 안쪽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상승은 프로그램 매수였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서서히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전체적으로 선거 끝나자마자 프로그램 매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문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린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 당선됐다고 프로그램 매수를 바로 줄이는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매수로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프로그램 매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서서히 수익 낳는 종목을 매도를 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극복 하락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221일평가 워낙 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전환선 이하에 하락함으로써 주가가 큰 폭이 뜨는데 오늘 가장 관건은 삼성전자의 상승을 한번 주시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주가는 글로벌 증시가 빠졌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프로그램 매수가 서서히 이제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보다시피 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1970이고요. 위쪽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1987 정도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협소한 모양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움직임이 거의 없으면서 서서히 물려들어가는 가랑비 어쩌듯이 주가가 서서히 물고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연말을 그냥 넉넉하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객내적금 자체는 17조 그대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요즘 선물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최근에 개인들이 선물이 지난 금요일날 개인들이 5천억 정도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서서히 개인들이 이 손절매 치는 걸 잘 보셔야 된다.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 개인의 선물이 손절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 손절매가 나온다면 오늘 하락이 끝이고 손절매가 안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기관이 개인들을 물고 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장 자체가 당분간 이제는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동안은 구름 위쪽에서 박스권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는 구름이 불금으로써 주가가 급락 나올 때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최근에 당일 급락 나오는 종목을 사시면 그 이튿날 수익이 제일 좋은 종목인데 특히 이제 NHN이죠. NHN을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제일 바닥에 줬는데 오늘은 고점에 매도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주나 이제 그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부의 발주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주도 박스권 모양으로 페넌트형 모양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건설주는 페넌트 모양으로 해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가 계속 페넌트 모양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은 계속 치고받고 짧은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되고 조선주도 상승하더라도 주춤주춤 쉬어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에 조선주는 221평 위에 있는 아예 주가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위에 있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빠질 때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 주가가 조정받을 때 번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은 가장 센 바닥이 서 있는 이런 종목 쪽으로 여러분께서 공격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민생 정부로 가는데 어쨌든간 민생의 첫 번째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설이고 두 번째가 조선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민생에 가장 문제되는 게 전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으면 전력 관심주들을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장자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종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자체는 쉬어가는 주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통 주가가 양봉장대, 음봉장대 이걸 뭐를 말합니까?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거죠. 주가가 꼭지에서 양봉장대, 음봉장대 나면 그때가 항시 꼭지 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바닥에서 음봉장대, 양봉장대, 음봉장대, 양봉장대, 음봉장대, 양봉 나면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사는 거죠. 그럼 주가가 꼭지에서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것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서 주식 물량을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양봉장대 나는 날 그 이튿날부터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현금은 50% 챙기라 했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 있긴 해. 또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말 들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물리더라도 1등주에 물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빠졌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한 5%에서 7% 상승해가 시작할 것 같은데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종목을 짧게 치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침착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종목을 한번 보실 거 지금 매물대의 분포를 보실 것 같으면요. 매물대의 분포가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굉장히 위에 개인들은 267에 물려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철저하게 방어적인 매수에 치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에 혹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첫째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꼭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매매 포인트를 오늘 꼭 보시고 삼성전자가 플러스 5,000원 이상 난 상태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5,000원 상태에서 매매 이상하면 여러분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삼성전자가 없더라도 삼성전자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없는 장구장은 조상님 보기에 부끄러운 장구장이고 팥빠진 찐빵이고 여러분 2012년은 그렇지만 2013년부터 장고장에 삼성전자 없는 분들은 앞으로 센TV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5,000원 플러스 이상 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첫 번째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선물을 꼭 보셔야 됩니다. 선물이 개인들의 액션을 꼭 보고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주가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개인과 기관들이 싸울 때 기관이 100%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와 개인의 선물. 세 번째는 여러분 뭐니 해도 상해 증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상해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2180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놀인데요. 지금 5일2평 자체가 오늘부터 둔해집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 세 개만 보면 여러분께서 오늘 깔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날씨도 찹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보시고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2012년 마지막 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이제 132개월 있으면 한갑입니다. 저도 40대를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을 섬기지 못한 거 반성하도록 이번 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제가 50대입니다. 여러분을 더 섬기면서 열심히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더 사랑하겠고 이번 주 늦어도 반성하는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성탄절 이브를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연말인데다 성탄절 연휴까지 하루 앞두고 있죠.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하나생명입니다. 현재 2주 연속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어려운 불황에도 작년 대비 영업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놀라운 보험회사입니다. 이번 중국 법인 영업 개시로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도약 중이며 장기 횡보 후 상승하는 패턴이라 아주 좋아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우량주는 장기 횡보 후 상승 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MACD 오실레이터도 양봉 전환하고 있으며 심리도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기관 동향을 보실 때 외국인과 기관이 2주 연속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 보유 기간은 거래소 우량주이기 때문에 약 2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5일선 부근인 7,800원에서 8,100원으로 두 번으로 나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평선 지지라인인 7,5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생명 살펴봐 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BK투자증권입니다. SK텔레콤, SK플래닛과 SKMNC를 합병할 계획이죠. SK텔레콤의 계열사 간 구조 변화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9만 원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삼성 SDI,
올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에 이어 2013년 태블릿 PC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16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신영증권입니다. 실리콘웍스. 2013년 2분기부터 패널 수요가 회복되며 동사 실적이 재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2만 9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호남석유. 호남석유는 올해 2분기 타이탄케미컬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업황이 호전되는 시점에는 호남석유의 실적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31만 원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한양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사조 회표. 매출의 증가 추이보다 이익률 상승 추세가 높아지면서 수익 구조가 개선 중에 있죠. 투자 의견 바이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세한 오늘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럽 주요 증시가 미국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내놓은 재정 협상안 표결 연기 소식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미국 주요 증시는 내구재 주문 등 경제지표 개선세를 보였으나 연내 재정 절벽 협상 타결 난항 우려로 3대 지수 모두 약 1%에 가까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업종 하락 마감한 가운데 금융 및 에너지 업종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커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유틸리티 업종 등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택 관련 지수 또한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연말 소비 시즌 판매 집계 발표와 그리고 연말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 글로벌 수급성 우위에 있다는 점은 지수 하단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의 재정 절벽 합의 시간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점에서 상단을 제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금일 국내 증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재정 절벽 관련 플랜 B의 표결이 무산된 점은 지난주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증시 관련 재료들이 상쇄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추천 종목이 SK텔레콤이었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은 SK플래닛과 SK마케팅앤컴퍼니를 합병할 계획인데요. 현재 SK텔레콤은 SK마케팅앤컴퍼니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구조조정은 경쟁력 고취가 주 목적인데요. SK마케팅앤컴퍼니는 전자적 지불수단의 발행, 예치, 판매 그리고 전자상거래 및 광고 대행 등의 주력 사업이면서 2008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OK 캐시백 사업을 양수하였습니다. 2011년 매출액은 6,527억 원이고 순이익은 21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SK플래닛은 2011년 10월 SK텔레콤으로부터 플랫폼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면서 신설될 법인으로 SK텔레콤의 비통신 사업 부분을 담당할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사는 유사한 사업권을 가진 회사로서 향후 빅데이터 관련해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전망인데요. SK텔레콤의 계열사 간 구도 변화가 눈에 보이는데 SK텔레콤은 여러 자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SK브로드밴드 그리고 SK텔링크, SK플래닛, SK하이닉스가 주축을 이루고 그 밑에 여러 손자 회사들이 있는 지배 형태인데요.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면 유사 업종을 묶어서 경쟁력을 키워보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유선 통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SK플래닛이 플랫폼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비통신 사업 부분을 적극 키우고 있고 SK텔링크로 MVNO 시장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 통신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사업은 빅데이터가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컨텐츠 개발과 유통, 마케팅을 묶는 것은 따로 있을 때보다 시너지가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19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예상 최저가를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먼저 오늘장 전망과 함께 체크 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은 일단 내일 이제 휴장일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보니까 일본 그리고 홍콩,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증시들이 휴장에 돌입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로 이제 휴장하는 홍콩,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가 있겠고요. 또 일본 증시는 구강탄생일로 이제 휴장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방통위에서 이돈통신사 보조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에 따른 이제
제재 조치를 이제 시장에 이제 내놓을 요청이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제 휴대폰 단말기 불법 보조금과 관련돼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영업 정지 등 또 제재 수위를 이제 결정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영업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는 실제 적용일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면서 영업 정지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통신 관련주들 업종들이 영업 정지 처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 정지 기간이 최소화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파생시장 제도 개선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파생시장에 대한 업무를 개정하고 오늘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3년도 3월부터 외화증권으로부터 증권금 예탁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미결제 약정 제한 수량이 1만 계약으로 확대, 또 보유 제한 기간을 거래 기간에 전체 6개월로 연장이 되면서 증거금 예탁 수단에 대한 외화증권 중 외국 국채를 추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담당자를 거래소 등록 광지 방식에서 회원사의 자율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는 만큼 다시 한번 파생 시장이 좀 활성화되기를 좀 시행되는 부분이긴 만큼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코스피 동시효과를 보니까 1976포인트로 지금 약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76포인트에 마이너스 0.43%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포인트와 조금 일맥상통한 자리입니다. 1986포인트를 중심으로 주식과 현금 비중을 관리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여준 상승에 대한 각도가 상당히 가파른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조정을 좀 염두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느냐,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 동향을 좀 놓고 보았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6거래일 동안 3조 5천억 이상의 매수 규모를 보여준 반면 우리 기관 투자들은 꼼짝달싹도 안 하고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투신권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12월 말에 재정절벽에 대한 합의가 선물이 아니면은 혹은 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재정절벽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 쇼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그 재정절벽에 대한 합의가 또 3개월 임시 연장안도 거론되고 있는 중인데요. 최악의 경우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혹은 반대로 또 여기에 건설과 증권 그리고 은행주들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었고 코스닥은 2개월 가까이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래저래 2개월째 그 코스닥 쪽에서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에서 수익 났다는 사람은 그다지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든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코스닥도 지금 하락폭이 계속 깊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올라타지 못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박스권 하단부가 좀 오픈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한 445포인트까지는 기술적 급락이 좀 가능한 위치, 그리고 박스권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470포인트까지 하단 밴드가 일단 열어져 있는 만큼 즉 코스닥은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도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들의 수급 주체가 상당히 많이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기준은 지금 뚜렷한 수급 주체가 외국인들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국가와 연기금을 제외한 투신권 쪽에서 2천억 이상에 대한 순매수세가 좀 보여주면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시장이 28일 날에 폐장을 합니다. 그리고 31일 날에 휴장인데요. 지금 내년 1월 2일까지 개장 때까지 거래가 지금 4거래일밖에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12년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가 과연 2000포인트 선을 웃도면서 마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안전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에 대한 진전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는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지금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좀 낙관적인 분위기인데다가 또 크리스마스 때문에 세계 증시들이 대부분 휴장에 돌입을 하면서 좀 변동성이 조금 많이 좀 축소되지는 않을까. 또 배당을 노린 막바지 매수세도 시장을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뽑은다면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가 지금 투신권들,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소위 윈도우 드레싱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윈도우 드레싱은 국내외 기관 투자들이 분기 말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유한 종목의 집중적인 매수나 혹은 매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연말마다 있는 늘 연례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았을 때 만약에 지금 이런 수익률 게임에서도 투신권들이 진입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연초의 분위기는 좀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고요. 만약에 지금 투신권들이 서서히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지금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오히려 기관 투자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가파른 상승에 대한 각도로 조정을 좀 필요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전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만큼 시장을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그리고 새로운 뚜렷한 수급 주체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주체를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 기대감이 남아있다. 투신권의 수급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마칠 시간입니다. 성탄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하루 쉬고 수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